강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자, 1월 17일 토요일 UC 방송 들어있습니다. 자, 매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무래도 금요 경주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하고 나옵니다만, 토요일 경주와 일요일 경주는 출마표가 뜨는 순간 바로 녹화 방송을 들어가고요. 연타로 텀이 없습니다. 토요일 경주 끝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10분이나 5분 있다 바로 일요일 방송을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족하실 만큼의 완벽한 분석은 좀 어려워요. 다만 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거나,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허접하게 해드리지 않아요. 인기마가 이게 인기마인데 이게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방송을 안 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절대 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요. 월화수 3일 동안 쉬지 않고 분석한 내용들 중에서 이번 경기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정확한 내용은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끝나고 난 풀어쓰기 또 현장 예상을 참고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강호 위원님이 3경주와 10경주고요. 제가 5경주와 11경주입니다. 11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가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200경주로 진행이 돼요. 기복무 편성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첫 입상을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입니다. 자, 내측의 1번 금빛 들판인데요.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강하지가 않고, 마망에서 일단 감량 기수인 송재철 기수를 올렸습니다. 자, 51kg의 낮은 부담 중량을 일단은 부여받았고요. 직전 경주에 입상을 차지했던 초원신비와 한 3마신 한 반 정도 착차를 일단 났던 그런 레이스인데, 제법 힘이 찬 느낌입니다. 이제는 경주마로서의 자질을 좀 갖춰가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11번을 뛰면서 보여준 건 별로 없습니다. 착순권 근처에서 인기만 계속 모으고 자빠지고 있는 마필인데, 편성을 일단 잘 만나서 이번에 내치 게이트 좀 편안한 전개 속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감량의 이점까지 있는 1번 금빛들판의 첫 입상을 한번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감량 이점에 게이트 이점 있는 금빛들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는 7번마 금수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필은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그냥 무난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3세 앞말이에요. 2세마가 아니고 3세 마필인데, 데뷔전에 좀 질병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데뷔가 조금 늦춰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11월 달까지 질병이 있었는데, 올해 1월 2일 날 치러진 주행검사에서 전혀 문제없이 좋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마필은요, 이번 경주에 저는 단독 선행을 기대하는데, 이 경주 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발이 느린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마필을 보면은 극단적인 거의 스프린터형 마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마가 메이세이 오페라로 장거리, 중거리에서 좀 부진합니다만, 단거리에서는 스피드형으로 자마들을 생산하고 있는 메이세이 오페라의 자마인데, 모계 혈통도 그래요. 트래블린 튠인데, 모계 형제마들이 어떤 마필들이냐면 미스트래블린, 헤일, 그리고 지금 아갔습니다만 검기, 알파, 부산의 알파 플러스. 그러니까 미스 트래블린도 그렇고 검기도 그랬고 헤일도 그랬고 부산의 알파 플러스도 그렇고 전부 스프린터형, 선행형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계 혈통 자체가 지구력은 좀 부족하지만 상당히 스피드가 있는 형 마필들인데, 부계도 그래요. 그 스피드와 스피드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봉은 극단적인 스프린터형 마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피드가 상당한 실전에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이 느린 마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 주도권을 잡으면 1200이라고 하더라도 1순할 가능성이 높고, 3세마기 때문에 이건 아낄 이유도 없어요. 2세마도 아니고 3세마기 때문에 7번마 금수봉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1번마 금빛들판 우리 강호연님 추천해주신 마필, 그리고 7번마 금수봉 두 마필 말씀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하위군 편성 경주이죠. 국산마 육군 1000m 경주. 역시 전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들 1색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에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은 있습니다. 5번 나르샤 퀸인데,
장추열 기수가 데뷔전을 치렀고 입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주행검사를 맡았던 박태종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면서 출전을 하고 있는 5번 나르샤 퀸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박태종 기수가 전담 훈련을 좀 시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국내산 육군의 슈퍼문과 병합 훈련하면서 자, 나름 끈기 보강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편성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데뷔전 맞은 망아지, 아직은 검증 안 된 마필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자, 5번 나르샤 퀸이 직전에 입상을 하긴 했지만, 뭐 착차는 좀 2차기든 3차권이든 그리고 우수권이든 이런 마필들하고 착차는 좀 낮지만, 자, 그래도 가능성 있는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로 자, 평가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 5번 나르샤 퀸의 뭐 현금 고별전 한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번만 나르샤킨 직전경으로 선전했던 마필 우리 강호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이 마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하지 않고요. 신마 편성 경주니까 잠깐 몇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2번마 손오공은 초반 발주는 괜찮은데 스피드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끝걸음이 조금 조금 미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46조 마방이 뭐 양실 조교사가 옛날 10년, 20년 전부터 신마승부를 거의 안 하는 마방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뭐 최근 2년간의 신마 입상률도 제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마승부가 상당히 약한 마방.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버릇이 20년 동안을 그려왔기 때문에 뭐 아주 신마승부 약한 마방의 마필이라서 이거는 뭐냐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주관인 거예요. 뭐 말을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히 만들겠다. 그게 구조도 그러잖아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론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역시 또 그럴 것 같고 7번마 청마성은 직전 경주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보여줬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마필이 주법이 별로 안 좋아요. 마필이 주법이 안 좋아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자, 8번마 골든크로스는 혈통적인 기리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훈풍이라든가 등태산 뭐 이런 마필들 진짜 똥말들 형제 마필이고 기록 자체도 느리고요. 그 다음에 11번 썬플래시도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마필이고, 뭐, 주행검사 때 1착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필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12조도 서범석 조교사도 신마승부를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을 받고 1순환 기록치고는 기록이 상당히 느리죠. 자, 제가 일단 말씀드릴 마필은 4번마 아틀라스 1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안효리 기수가 선행을 받아보려고 때리고 나왔다가 선행을 못 받았습니다. 선행 실패를 하면서 중반 가속력이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뒤로 빠졌다가 막판에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끈기를 보여줬습니다. 기수를 즉각 교체했어요. 그 경주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요거는 안효리 기수하고 좀 안 맞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어떻게 역시 장추열 기수로 딱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4번 게이트라 지난번에도 어쨌든 선행 승부를 한번 뜨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얘는 선행 승부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한번 눈여겨볼 만한 마필이 아니겠는가. 4번마 아틀라스 1을 저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마 나르샤킨 우리 강원현님 추천해주신 마필, 그리고 4번마 아틀라스 1 주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혼합 4군 120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승부경주죠? 요거는 우리 강호 의원님의, 죄송합니다. 승부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혼합 4군의 1200m 3세 이상 마력 레이스로 들어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첫 번째 승부경주이면서 자, 준메인 승부경주 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2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로 자, 직전 경주의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그리고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 그리고 직전 경주에 인기를 모았지만 바닥권의 성적을 보였던 마필, 그리고 데뷔전 맞은 망아지들. 자, 이런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직전에 입상 우승을 해줬고, 그리고 직전에 인기 모았지만 실망감을 줬고, 그리고 이번에 데뷔전 맞은 망아지. 싹수 있는 녀석들도 몇 도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대부분 몇 전 뛰지 않은 마필들입니다. 대부분 몇 전 뛰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훈련 시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번 경주는 뭐 직전에 뛰고 안 뛰고,
뭐 이번에 데뷔전을 맞았고, 자, 요거에 떠나서요. 자, 강축으로 봅니다. 자,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 자, 혼합 4군의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을 강축으로 놓고 배팅 들어가는 레이스입니다. 자, 기본 배당도 상당히 재밌을 수 있는 약간 높게 한 중배당 정도로 덱길이가 좀 형성될 수 있는 자, 그런 레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뭐 빨간불 들어오는 거를 공략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노림수에 축을 넣고 강중약 3방, 중배당과 그 이상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레이스입니다. 딱 3방 막권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불안한 인기 마필 한 놈은 배팅권에서 철저하게 제외시키고 배팅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 놓고요. 자, 승부의지 강한 마필, 기본 자질 되는 마필, 그리고 전개 잘 나오는 마필 딱 3마리만 공략하면서 자, 금일에 준메인 승부 3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경주 국산마군 1200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8번 호위무사를 일단 주목하겠습니다. 자,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고요. 신영철 기수도 기승하면서 최근에 2번의 경주 좀 바닥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은 뭐 그냥 없다고 했는데요. 없다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소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없다고 해갖고 이게 뭐 어떻게 없을래나 했는데 앞에 그냥 샤크까지 인기 1위까지 그냥 같이 그냥 앞선에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앞선에 빠르게 가담을 했는데 무너졌고요. 상대도 분명히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리틀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던 레이스였고, 자, 이번에는 강도를 좀 많이 조절하면서 준비는 일단 잘 된 상태입니다. 자, 최근 2번의 경주 약간의 승부기가 있는 마필이 되겠죠. 그러니까 승부기가 있는 마필이지만 앞장을 뜬다면 이 볼트 샤인을 여유롭게 깨면서 1000m를 돌파했던 경험도 있는 자,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강약 조절하면서 상태는 상당히 양호해 보였고요. 훈련 강도를 조금은 떨어뜨리면서 예전에 보여줬던 그 우승시의 그 훈련 패턴으로 딱 봤습니다. 자, 우승시의 훈련 패턴을 정확히 찾아 들어온 그런 마필로 8번 호위무사의 이번에는 입상을 한번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위무사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죠. 자, 1번마 다이아조이는 직전 경주에 빠르게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오픈뱅크 안쪽에서 선행을 갔는데 그 외곽을 돌면서 선두권에서 외곽에서 빠른 페이스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걸음이 지치는 기색 없이 뛰어졌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호위무사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뭐 직전 경주에 끈기를 보여줬을 때 점을 감안해보면 선입으로 참고 호위무사는 어차피 한참 도망갈 거니까 도망가고 보내주고 따라가도 뭐 직전 경주 모습이면 연투가 가능할 것 같고, 볼트샤인도 지난번에 3차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상대마들이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그리고 이 마필도 최선을 했었던 마필인데 제가 참 이 아쉬움이 남죠. 지난번에 퍼펙트 비전의 볼트사이는 그냥 단방 추천 경주로 한 방 때렸다가 다른 인기마들은 다 못 왔는데 젠장 과천제일한테 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미치겠다 했었는데 어쨌든 과천제일이 지난번에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1200은 얘도 해볼 만은 하고 9번마 선봉, 10번마 슈퍼가디언 요 두 마필은 제가 약간의 참고사항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9번마 선봉은 직전 경주의 부진이 출주 주기가 길어지면서 수술 여파가 있었어요. 악동염 때문에 수술을 했었죠. 그 수술 여파가 있어서 지난번에 부진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상 출주 주기를 채우고 나왔고 역시 뭐 충분히 이 악동염 수술은 일시적인 영향을 끼치지 절대 두 경주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과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번마 슈퍼가디언은 정확하게는 뭐 배측면, 피로, 골절 뭐 이런 건 실금이에요. 실금. 그러니까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별로 크게 여파가 없는 골절로 휴양을 했던 마필입니다. 재검 시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뭐 슈퍼가디언은 훈련 상태 괜찮고 뭐 이렇다면 예전에 잘 뛰었던 마필이니까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위무사 우리 강호 의원님 추천해 주신 호위무사하고 1번마 다이아조이 뭐 인기 순위를 들 수 있는 마필들인데 요 두 마필이 일단 앞선 마필들이 조금은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9번이나 10번 이런 마필들은 참고사항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실전 배팅에 임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경주는 저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인데요. 국산먹은 1100m입니다. 출주두 수가 9마리밖에 되지 않고 입상권이 딱 갈릴 수 있는 편성인데 왜 이 경주를 승부경주로 삼았느냐? 자, 명확하게 지울 인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놓고 때릴 마필이 있어요. 이 경주는 쌍승시까지도 대가리를 칠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인기마 중에 한 마리가 무조건 팔립니다. 근데 저는 배팅권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만 하면은 의외로 괜찮은 배당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을 보고 있습니다. 때리고 받치고 있는데 한 마리는 전혀 안 팔리는 마필. 인기도에서 완전히 밀려서 한 5위권, 인기순위 5위권, 정말 잘 봐주면 4위권 정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인기순위 한 3위권에서 2위권 정도 마필하고 두 방으로 일단은 현재 때릴 생각입니다. 자, 괜찮은 배당, 출주수가 적어도 나름 괜찮은 배당을 노려볼 수 있고, 특히 쌍승식 배당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주니까요. 5경주 자신있게 믿고 들어가는 마필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번 승부 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6경주 혼합사군 1300m 레이스입니다. 12마리 출전이긴 한데 인기마들이 조금 앞서는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와 4대 잘 맞는 마필이 두 마리가 일단 나오는데 5번 헤이퀸과 10번 우승하우스 중에 일단은 5번 헤이퀸은 주목을 또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 1300m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외산 4군에 고별전도 앞두고 있고요. 3착승군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착순권에 안착을 하면 형군을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직전에도 역시나 뭐 인기를 모았지만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직전에도 그렇고요. 박우른 기수가 기승하면서요. 뚝심까지 뭐 직전 호흡이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9일 때의 김철호 기수보다는 자, 분명히 호흡이 더 좋았다고 봅니다. 발주에 좀 밀어주면서 중위권에 붙는 모습도 역시 박우른 기수의 자리 잡기도 상당히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저 느낌도 좀 좋았는데 자, 우승은 못했지만 뭐 입상권 도전을 했고 직전 훈련 패턴을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강도도 조금은 더 올려보는 그런 모습에 뭐 상태는 여전히 하자는 없었습니다. 뭐 3착승군에 뭐 고별점 맞이할 수 있는 5번 헤이퀸. 자, 기본 자질 앞선에 던질 수도 있고 뭐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뭐 충분히 다 가능한 뭐 자유습성의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 헤이퀸이죠. 인기순위 1위가 될 것 같은 마필인데 역시 기대치에 부응할 것 같고요. 자, 저는 직전 경주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10번 1번마 퀸즈 챔피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렇게 잘 뜰 줄은 몰랐는데 휴양 이후에 재검 때 별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전에서 진짜 진짜 정말 잘 뛰었어요. 근데 직전 경주의 내용 자체가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이마필은 이스트킨이 안쪽에 있었는데 스타트 자체는 이스트킨보다 더 빨랐습니다. 안쪽에 이스트킨보다 더 빠르게 튀어나왔는데 안쪽에서 이스트킨이 밀고 나오니까 외곽에서 이게 더 빨랐지만 밀고 나오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이스트킨한테 선두를 내주고 선입을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입전을 펼쳐서 당연히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반까지 그냥 끈기를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1번 게이트예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 이거 단독 선행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직전보다 분명히 더 뛴다고 예측을 하는 게 맞고요.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나서면 뭐 직전 경기에 같이 뛰었던 아몬거스트라든가 뭐 절대 진주라든가 이런 마필들은 충분히 이기고 들어올 수 있고 헤이킨하고 자웅을 겨루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방도 가능하지 않나. 헤이킨하고 단방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정도로 한번 분석을 해볼 때는 저는 그래요. 거의 한 방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 1번, 5번 두 마필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국산마 사군 1300 전형적인 기복마 편성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기권 마필들이 뭐 한타 부족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 이번에 한번 저희 오래간만에 한번 무는 것 같은데 자, 3번 파티 레이나입니다.
자, 김혜선 기수가 기승합니다. 자, 요 녀석이 공백 가지고 최근 2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바닥권의 성적으로 후미권에서 그냥 놀다가 끝났고요. 자, 직전 경주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김혜선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절대 느리진 않았습니다. 느리진 않았는데 차츰차츰 뒤로 밀리면서요. 또다시 중후미 전개를 하면서 레이스를 그냥 끝냈습니다. 뭐 최선의 걸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 예전에 입상과 우승했을 때의 스피드만 조금 보여주면요, 이건 앞장을 일단 빠르게 떠주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슬금슬금 뒤로 빠지는 마필이 아니고 이 입상과 우승할 때 느낌을 보면 시종일관 계속적으로 밀어서 앞선에 빠르게 압박하면서 붙어줍니다. 자, 이번에 훈련 강도를 좀 많이 올리면서 열심히 좀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컨디션을 제법 찾아가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자, 공백 가지고 이번에 3전째 들어가는데요. 요거 실전 변화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 3번 파티레이나의 한번 오래간만에 입상까지 한번 우승까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예, 파티레이나는 편성 제대로 만났죠. 지난번에 이 마필이 원래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발주가 좀 깔끔하지 않았어요. 발주가 깔끔하지 않았고 발주 이후에 선입을 붙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마필이 원래 주행 습성대로 선입을 붙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진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주춤거리면서 후미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경주 운이 상당히 안 따랐던 마필이죠. 후미로 밀렸다가 다시 추입하는데 의외로 이 마필이 뚝심이 보였다. 회복세의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강호 의원님이 노리시는 이유가 타당하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리고 우리 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옛날 스피드면 여기서 단독 선행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여겨봐야 될 마필. 복귀도 나오지만 강호 의원님의 조교 상태 변화 보인 마필로 3번만 파티레이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사실 여기 싫어하는 말이 토예요, 토. 이 마필은 맨날 인기를 모으는데 제가 이 말을 싫어하는데 이 말은 왜 싫어하냐면 저는 이 마필이 3연속 입상할 때 신통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야, 저게 들어오네, 또 들어오네, 또 들어오네 이랬었는데 왜냐하면 이 마필은 근본적으로 내사행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빼고 사실 성공을 했습니다. 금순이 엄지에 옥천지를 때릴 때 토를 시원하게 제가 인기를 모으는데 그냥 잡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앞에도 못 가고 내사행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역시나 내측으로 상당히 심하게 기댔어요. 그 전에 10월 25일 날은 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내사행 극복이 가능했었고요. 또 9월 6일 날은 이거는 정말 하만식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어요. 내사행 하는 걸 알고 앞선에 딱 붙여가지고 내측 펜스 타고 주행을 하면서 잘 탔습니다. 자, 요거는요, 내사행하는 마필인데 제가 볼 때 이 편성이 똥편성이라서 또 팔릴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은 빼고 싶어요. 진짜 희한한 말이에요. 내 사행이 너무 심해서 이 교정이 잘 안 되는데 또 팔리겠지만 저는 이번 사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또 빼고 갈 겁니다. 이거는 뭐 A라 뭐 할 수 없다 빼고 갈 거고요. 요 경주는 역시 파티레이너 재밌어 보이고 직전 경주 똥편성에서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최고사랑이 뭐 편성 잘 만나가지고 한 번 더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 파티레이너가 선행 갈 수 있을 것 같은 편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경주에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말이 없고 3번, 8번 토 이런 마필들이 앞에 가는데 제 예측대로 8번마 토가 막판에 열심히 내측으로 기대면서 무뎌지면은 5번마 최고사랑이 한 번 더 때리고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 대각킬 원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싫어하는 말이라서 없어요 여기 다. 자, 8경주 국산마 4권 1400 이거는 솔직히 설명이고 분석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리하고 말아버릴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킹스케일은 그냥 올 것 같죠. 1400이 올 것 같은데 벌컨이 내측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계속 내사용해서 기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걸 알고 기수들이 따라가지 않고 계속 선행승부를 하고 나옵니다. 어차피 내측으로 기대니까 따라가서 힘들다 생각하고 계속 기대는데 이거는 따라가 추임마들이 진짜 이건 그런 싸움이라고 봐요. 벌컨이 내측 기대는 걸 극복하면 그냥 37 1.23 나올라나? 복수식으로? 그냥 앞에서 끝날 수 있고, 벌컨이 또 내사행하는 걸 극복 못하면은, 뭐, 시크릿 포켓이나 뭐, 누가 하나 올라오겠죠. 그런 싸움인데, 이게, 추입전 펼친 마필들이 또 다 여러분들이 복귀를 해보시면 알지만, 막 힘있게 날라오는 말들이 아니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말들이라서, 추입마들이 자력 입상은 힘들어요. 자력 입상은 힘들고, 이건 벌컨이 서야! 어부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이게 뭔 내용이 있겠습니까? 37에다가 쏟아 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빼고 다른 걸로 가자니 참
찝찝하고 그냥 내측 사행하는 거 제어 잘하더라고요. 참. 그쵸. 전망. 그러니까 실전 배팅으로는 그냥 별 내용이 없다. 그냥 자 보고 벌컨이 내사행 악벽 잘 극복하는구나 찬호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구경주 국산마 4군 1400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 능력들이 그렇게 뛰어난 마필들은 없습니다. 형군에. 그래서 당연히 3번 매니머니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훈련 때 느낌보다 실전에서 분명히 좀 덜 뛴다는 느낌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입상만 하다가 직전에 이제 우승으로 승군해서 이번에 1400m 뜁니다. 최근에 강도를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많이도 올렸습니다. 조교장에서. 정말 많이도 올리면서 좀 강하게 일단 훈련을 시행을 했었는데, 직전에 첫 우승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 1400m인데, 자, 이번에는 강도를 직전보다는 조금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보여줬던 훈련 시의 모습보다는 조금 강도를 떨어뜨리면서 훈련을 시행했는데, 상태는 여전히 하자 없는 모습이었고, 편성이 일단은 강하지 않다는데, 좀 포커스를 좀 잡고 있습니다. 자, 3번 매니머니, 승군전이지만, 편성 잘 만나서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저 판단을 먼저 합니다. 예, 3번 매니머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저먹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여기서 못 오면 영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첫 승을 했는데 이번에 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짧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매니피의 자마인데 또 포켓프로브머니의 자마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얘는 중장거리까지 무조건 됩니다. 자, 문제의 후착입니다. 바쿠가 또 인기를 모을까요? 정평수 기수로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가 단독 선행으로 아주 느리게 기록이 2분 4초가 나왔습니다. 근데 1착마도 마찬가지예요. 불회전차도 2분 2초를 뛰었어요. 아주 느리게 안배라면서 최적 정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전혀 안 났던 바쿠. 아무리 1800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바쿠 저는 도저히 못 봐줄 것 같네요. 인기를 모은다면 자, 요거는요 메세타도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메세타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 요 편성은. 요건 참 아마 노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11월 22일, 12월 20일 아마 요거 노리시는 분들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추천을 안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워낙 둔탁한 마필인데 항상 요걸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하나 기수가 이하나 기수가 과연 이렇게 이걸 좀 거세게 몰아줄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둔탁한 말은 무조건 추진이거든요. 추진인데, 다행인 거는 출주도 수가 적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진짜 선두권과 후미의 격차가 좁기 때문에 느려서 추입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린 마필은 메세타는 아니고요. 1번 명문차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요거는 최근 2경주 부진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마필이 잘 뛸 수가 없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편성이었어요. 11월 16일 날 텍스트북 머제스틱 스페셜스타 이 편성에서 얘가 얼마나 잘 뛰어가지고 들이대겠습니까? 들이댈 수도 없는 편성이었고 지난번에도 올웨이즈 위너가 벌컨이 선행받고 올웨이즈 위너가 따라가서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 명문천하가 거기에 밥숟가락을 들이댈 수 있는 편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레이스의 뛴 말들이 또래 라든가 벌컨, 올웨이즈 이것도 다 일요일날 아마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편성 자체가 명문천하가 들이댈 편성은 아니다. 편성을 잘못 만나서 부진했던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 포진해서 문정균 기수 최근에 상당히 열심히 타줍니다. 안쪽에서 따라가다가 추입전이면은 얘도 특별히 밀릴 거 없지 않나. 1번만 명문천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니머니는 거저 먹은 것 같고 매니머니 놓고 후착 잘 찍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10경주는 우리 강호 위원님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들어갑니다. 자, 혼합 3군의 1700m 별정 레이스로 들어가는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편성을 잘 보시면 승군전 맞은 마필, 혼합 3군의 승군전 맞은 마필, 5번 콩코드 2 그리고 2번 슈퍼 갤러비 승군전 맞은 마필이 되겠고요. 자, 혼합 3군에서 지금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과 그리고 주목할 마필들이 있죠. 자, 국내산 마필이 점핑을 들어왔죠. 자, 4번 불의 전차와 10번 시티레이서가 이 점핑을 들어왔습니다. 자, 이 국내산 마필들이 왜 점핑을 들어왔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갖고 붙어봐야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1700m 외산 3군에 왜 점핑을 했는지, 그리고 자, 이번에 승구전 맞은 마필들의 훈련 상태, 그리고 기존 마필들의 의지와 상태 변화, 자,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이 딱 2마리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을 한번 단통급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중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배당인데, 한번 강하게, 한번 승부 의지가 강한 마필 2마리인데, 뭐 훈련 상태도 좋습니다. 자, 그 녀석을 한번 노려가면서, 자, 10경주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 사연이 있고요. 자, 내용이 있고, 이런 마필들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요 재밌는 레이스입니다. 자, 한번 붙어볼 만한 레이스고요. 자, 후반부 10경주, 자, 메인 승부로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로 반드시 잡아서요. 자, 우리 가족님들, 토요경마의 후반부 마무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동참하셔서 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경주 14마리 빡빡한데 저의 승부 경주고요. 11경주 혼합이군 1900 핸디캡 경주입니다. 14마리 빡빡하게 찼죠. 그리고 승리에 걸린 마필들도 있는데, 이 경주는요, 출마표를 보는 순간 왔구나 생각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예요. 메인 승부 경주인데, 제가 1월달 메인 승부 경주가 거의 한 번도 없었죠? 없었죠. 저는 메인, 준메인 어쩌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진짜 메인 A급으로 때릴 경주가 있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출을 올리려면 메인, 준메인, 또 준메인 이런 것도 있죠. 또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게 그냥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팅을 할 때 매일마다 메인 승부처럼 진짜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경주가 그렇게 매주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배팅을 하고 경마를 30년을 했지만, 그렇지 생각 안 해요. 메인 승부 경주라는 건 진짜 내 재산을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박을 수 있는 경주를 메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들한테 쏟아부으라고 하고 나는 못 쏟아부고 그걸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고지고대로라서 그런지, 저는 요 경주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개인 상한가가 10만원이죠. 마사회 10만원까지 한번 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마필을 놓고 때리는데요. 구멍수를 압축해서 때려 드리겠고요.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해서 후차권을 압축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적중을 시켜드리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12경주 국산마 3군 1400 역시 14마리 풀게이트 출전인데, 마리수는 많지만 마리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내용은 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까지 센 녀석이 없다면요, 직전에 뚝심까지 일단 보여줬던 마필은 3번 올웨이즈 위너입니다. 1400 동거리고요. 직전 경주의 승군에 이번에 연속 승군전이라는 게 하나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마필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승부로도 일단 맞춰드리긴 했는데, 앞만 보고 달리는 마필에서 이제는 모래도 충분히 적응이 좀 된 것 같고요. 훈련 때 최근에 병합 훈련하면서요, 모래 맞는 연습을 일단 열심히는 했습니다. 자, 선행마필 치고는 병합 훈련을 최근에 좀 열심히 해줬고, 자, 이번 주에 놔줄 때의 상태감도 하자 없는 그런 모습에 서승훈 기수 직전에 호흡이 잘 맞아 갔습니다. 자, 3번 올웨이즈 위너, 이 동거리기 때문에 검증 없이 다시 한번 공략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올웨이즈 위너는 지난번 상당히 잘 뛰었어요. 잘 뛰었고, 선행 벌컨이, 내사행하는 벌컨이 무작정 선행 승부로 가는 바람에 선입전을 펼쳤는데, 종반에 이마필도 상당히 심하게 내측으로 기대가지고 복귀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서승훈 기수가 막판에 채찍도 제대로 못 때리고 아주 제어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해줬는데도 1착을 왔어요. 이번에는 단독 선행 갈 거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연속 승군전이라고 하더라도 올웨이즈 위너는 인정해야 되겠고요. 쫙 보시면은 될 만한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금화 피닉스가 2억 9천만원짜리 금화 피닉스가 휴양마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 통일의 함성
뭐 벤투스 이런 마필, 드림파크도 어차피 선행 아니면은 1400 승군전 좀 힘들 것 같고, 벤투스, 통일의 함성 이런 마필들이 관심을 모을 것 같은데, 금화피닉스가 어떨까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아까 그 휴양마 제가 피로골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얘는 좀 심각한 골절이 있었어요. 물론 관절경 수술이긴 합니다만, 골편골절이긴 합니다만은, 얘는 왕골 골편골절이에요. 그러니까 왕골의 골편이 떠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10월 30일 날 재검을 받고, 11월 7일 재검을 또 받고, 12월 26일 연습주행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 10월 30일 날은 크게 확실히 이 골절의 여파가 있다라는 느낌이 보여줬고, 근데 11월 7일 날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 12월 26일 연습주행 때는 완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주행검사를 거치는 동안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2억 9천만 원짜리잖아요. 이게 세 번이나 연습까지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12월 26일 날 연습주행 모습을 봤을 때는 100%는 절대 안 돼요. 골편골절로 휴양한 마필은 그 장기경 마필 때문에 80% 정도까지는 올라왔겠다라는 느낌을 주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화피닉스도 거기에 뭐 이찬호 기수 기승시킨 거 보니까 14종 하방에서 이찬호 기수 기승이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기승시킨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최선 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금화피닉스 휴양마필이라도 특별히 현장에서 보시고 컨디션 변화에 완전히 뭐 특별한 상태 변화만 없다면 체중도 보면요 관리를 한 거예요. 536kg면 크게 체중 변동이 없죠. 여러분들 보시면 장기 휴양마들 보면 막 20kg 불고 20kg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휴양 전에 527kg였는데 536이면 크게 체중 변동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마방에서 신경을 쓰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리즈 위너 금화피닉스 휴양마라고 하더라도 뭐 주목을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토요 경주는 좀 정리를 하고요. 이런 UCC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풀어쓰기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